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윤조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육실을 살아서 뇌성마비, 자폐증, 학습장애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부모님을 돕고 있습니다. 유튜브 시리즈를 통해 여러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제가 집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저희 두 아이와 함께 하는 훈련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훈련은 모든 아이들의 뇌 발달에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훈련들입니다. 최근에는 신경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뇌 구조의 가장 낮은 레벨에서 시작하여 대뇌 피질에 이르기까지 각 레벨에 연결된 신경 발달 단계는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발달의 대부분은 뇌를 감싸고 신경학적 반응을 가속화하는 수초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초는 생후 3개월경에 뇌의 가장 낮은 레벨을 덮기 시작하고 이 과정은 아이가 약 6세에서 13세가 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는 다리기와 건너뛰기와 같은 많은 운동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신경 발달은 순차적으로 각 단계 발달을 완성하고 다음 단계로 발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높은 레벨의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낮은 레벨의 뇌가 잘 발달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신경 발달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거나 틈이 생겼다면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낮은 발달 단계에서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많이 언급하지 않았던 한 가지는 훈련할 때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훈련 빈도, 강도 및 지속 기간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에피소드 7화부터 19화까지는 감각 통합에 대한 시리즈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20화부터 24화까지는 신경 발달 단계를 돕는 훈련을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이 에피소드마다 저는 부모님과 아이가 집에서 훈련할 때 해당 훈련을 얼마만큼 지속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의 강도와 빈도는 아이의 필요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발달의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 모든 신경 발달 단계를 완전히 완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최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과거보다 어느 날 더욱 기정사실이 되었지요. 요즘 아이들은 야외에서 활동적인 시간을 덜 보내고 게임을 즐기며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전에는 아기들이 바닥에서 그저 놀곤 했는데 요즘에는 유아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종류의 장치, 보호의자, 흔들의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는 부모의 편리를 위해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신경 발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경험하는 감각 자극이 많을수록 아이의 신경계가 더 발달되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런 이유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뇌 신경 발달에 틈이 생긴 경우가 흔하고 신경 발달 접근법의 훈련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경 발달 접근법은 하루에 2번 아이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2번 훈련은 가벼운 감각 문제나 학습 장애 또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 정도 장애 아동은
하루에 5번에서 6차례 훈련까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중장애 아동은 이러한 훈련을 하루에 5회에서 10회까지도 시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발달장애 스펙트럼이 아주 넓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강도와 횟수로 훈련을 해야 할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맞는 강도와 횟수를 알 수 있을까요? 답은 각각의 아이가 독특하므로 부모님이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다입니다. 제가 이 접근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와 함께 이러한 활동을 구현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압 자극에 관련한 훈련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이가 훈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아이가 자극에 너무 심하게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자극에 부담을 느끼는 지점이 어떤 강도이지 부모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매우 과민한 경우 족같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극을 줄 때 살짝 압박을 주어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아이가 감각에 둔해서 강한 압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반응을 눈여겨보세요. 표정에 주목하세요. 아이를 과하게 동요시키지 않으면서 반응을 일으키는 적절한 강도를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여드린 운동들은 많은 할수록 더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요법은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만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아이와 함께 아침에 한 번, 오후나 저녁에 한 번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 아기가 훈련에 잘 반응하지 않은 것 같으면 휘트를 누리세요. 적절한 빈도수를 찾으면 아이에게 찾아오는 자유를 느끼실 것입니다. 제 아들의 경우 제가 훈련을 매일 한 차례 더 누리고 나서야 아들의 말하기와 행동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뇌소마비, 자폐증, 현저한 발달 지연, 다운스 증후군 및 기타 발달 장애를 포함한 여러 장애는 더 강도 높은 훈련의 횟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훈련마다 하루에 4회에서 5회를 관장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훈련을 많이 할수록 아이의 신경계가 더 많이 자극될 것입니다. 훈련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므로 많은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바쁜 하루 일정에 아이와 훈련하는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 식사 또는 간식 시간 전에 아이들과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겠지만 하루 중에 아이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셔서 함께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스티커 또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보상을 주어 아이에게 훈련에 대한 동기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질문해 주세요. 다음 에피소드로부터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아이들의 청소 발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중요성과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하는 청소 발달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한 번에 한 단계씩 안내하는 동안 계속 지켜봐 주시고 집에서 꼭 아이들과 함께 꾸준히 훈련해 보세요. 작아 보이지만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계속 우리 아이에게 쌓일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 클릭 해주세요.